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우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예, 다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어떠세요? 반등이 나와서 좋으신가요? 뭐 아니면, 예, 저는 그냥, 너무 빨리 반등이 나와서 조금 그냥 그렇습니다. 좀 너무 빨리 나와서. 자,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일단 시장 얘기 먼저 좀 드릴게요. 시장 좀 얘기 먼저 드릴게요. 시장이, 일단 보세요. 이제 시장이라는 건 그렇죠. 이거 아닙니다. 자, 시장이라는 게, 일단 금요일날 급락을 했어요. 금요일 급락을 했고, 일동이 또 가요. 금요일날 급락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뭐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는 뭐라고 했어요. 환율 때문이라고 좀 얘기를 드렸던 것 같고요. 요약을 하자면, 금리 때문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 하락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냥 요약해서 얘기를 하자면. 금리 때문이라면 저는 되게 민감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환율 때문이었다. 근데 이제 주말에, 지금은 미시장도 미시장이지만, 지금 이게 미시장 따라 왔다 갔다 한다고 혹시 생각을 하신다면, 그건 아니에요. 지금 미시장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레벨은 아니고, 환율이 사실 어쨌든 좀 충격을 줬던 건데, 그리고 관련된, 이제 환율에 영향을 주고 있는 관세라는 키워드가 자꾸 부각이 되는 게 시장에 되게 부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환율 조작국이라고 하나요? 환율 조작국 관련돼서 이제 뭐 협의를 했다는 등 뭐 이런 이야기가 주말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환율이 조금 안정세를 쳤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 1405원까지 내려왔어요. 차트 보시면 이래요. 1414원까지 지난 금요일날 밤에 이렇게 여기까지도 슈팅이 나왔었는데 1405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물론 이제 길게 이렇게 보면 이제 1400원 윈 레벨까지 올라와 있다라는 건 부담이긴 한데, 이게 이제 환율이라는 건 그래요. 환율이 올라가면 장이 무조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라고 봐요. 환율 관찰 대상에 이게 왜 잘못된 거냐면, 환율이 오를 때 장은 빠진다라는 개념이냐면, 환율은 저점을 6월달 7월달에 찍었어요. 거기서부터 올라왔단 말이죠. 근데 왜 그동안은 얘기 없다가 갑자기 왜 이제 와서 얘기가 나오느냐 인 거거든요. 즉 어떤 이제 시장에서 주목하지 않고 있던, 혹은 뭐 악재성 이슈이긴 하나 지금 당장은 어쨌든 좀 애써 외면하고 있던 것들이 부각이 된 거죠. 환율도 그렇고 거기에 영향을 준 관세도 마찬가지고, 애써 외면하고 있던 것들이거든요. 시장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쪽에. 근데 이제 그쪽에 관심이 생기면서 금요일날 급락이 좀 나왔다. 근데 이제 금요일날 급락이 나온 그 레벨에 비해서는 사실 수급이 뭐 그렇게 안 좋았느냐? 또 그거는 또 아닌데, 오히려 오늘은 선물 수급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8,000 계약이 들어왔거든요. 굉장히 강하게 지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시가부터 들어오면서 사실 시가부터 매수 사인이 떴었거든요. 나 근데 설마 했는데 그냥 여기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좀 땡겨버리더라고요. 근데 딱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간 기준 지수가 따라붙기는 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기본적으로 전략적인 측면에서 제가 계속 얘기를 했던 게, 이번 주는
이제 4거래일인데 추석 전이잖아요. 추석 이후를 대비한 포석을 까는 게 우선인 거지, 뭐 단기 매매도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사실 우선순위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그 중에 첫 거래일이니까 굳이 막 급하게 막 따라붙고 이럴 만한 그건 아니에요. 이번 주는 기본적으로 따라붙는 자리가 아니라 추석 이후 대비해서 싸게 사놓자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반등 나오면 사기가 진짜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반등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약간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보고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예. 뭔가를 사기가 되게 애매하게 아무튼 아침부터 지금 굉장히 강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여러분들 지난 금요일 급락 때문에 마인드가 바뀐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좀 더 하락이나 조정이나 어떤 조금 더 조심해야 된다? 약간 이런 마인드가 지금은 조금 더 많아졌다, 확실히.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진 않거든요. 저는 약간 이제 이번 주까지는 조심할 필요는 있으나 강세론자입니다. 저는 엄연하게 강세론자고, 자, 제가 조정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했죠? 지지난주죠. 지지난주 수요일부터라고 얘기했었죠. 이날부터 조정은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 이날부터 조정은 시작이 됐고, 그래서 이날 저점을 깨냐 마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그쵸? 이날 저점을 만약에 깨는 수준이 된다면, 이거 깨면 이때는 뭔가 변수가 발생이 된 거고요. 네. 뭔가 변수가 발생이 된 거고, 이 자리가 깨지면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생각해야 된다. 그게 아니면 나는 강세다, 그냥. 근데 쉬기는 쉬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1번 한번 쳐보십시오. 제가 이 자리가 깨지면은 다시 봐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 자리. 근데 참 공교롭게 그 자리가 저점이 나오긴 했어요. 현재까지는. 신기하게도 여기서 저점이 잡혔어요. 심지어 이 레벨을 하루 만에 갈 거라는 생각도 못 했어요. 하루 만에 왔어, 근데. 와, 그것도 대단한 거긴 해요. 지난 금요일날. 여기까지 한 번에 하루 만에 뺀다? 까진 전 생각을 못 했고, 오히려 제일 기본적인 생각은 추석 전까지 여기까지 한번 밀 수 있겠다 정도 생각이었는데, 하루 만에 빼서 저도 놀라기는 했죠, 당연히. 여기까지 뺀 마당에, 야, 이건 반등 나왔다가 계속 깨기 위한 시도도 하겠는데 라는 생각도 했는데, 막상 오늘 되니까 또 바로 반등을 하네요, 참. 예. 이래서 어렵습니다, 이래서 어려운데, 이거는 저는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시장이 어떤 의미 있는 포인트에서는 지난 금요일처럼 밀리는 시장에서도 막판에 반등 시도를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오늘 추가 반등 시도 나오잖아요. 물론 저는 지금 따라갈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론을 얘기 드릴게요. 결론은 따라갈 자리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아님. 근데 결국 올라갈 것으로 봐요. 결국 이번 주는 어떻게 싸게 사느냐 싸움이고, 목요일까지 열어놓고 좀 생각을 해봐야 돼. 한 주를 놓고 좀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한 주를 놓고 과연 지금 사는 게 이번 주에 제일 싸게 사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저는 일단 그건 아니라고 본다라는 거고요. 또 좀 반락을 좀 하지 않을까 라는 거죠. 일단은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3번 한번 쳐보십시오. 결국은 결국 올라갈 것으로 본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오늘 시장의 강세에서도 그거를 어떻게 보면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금요일날 이 정도 충격이 나왔어요. 뭐 미시장에서 어마어마한 호재가 나왔나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닌데 아침부터 이렇게 세게 반등한다고요? 지수를? 아침부터 외국인이 막 8,000개씩 산다고? 이건 시장 센 거죠. 이걸 어떻게 또 그쵸? 단순 기술적 반등으로만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 이번 주에 옵션 만기가 있어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가 원래는 다음 주가 옵션 만기입니다. 원래는 다음 주가 옵션 만기인데 다음 주 목요일이 한글날이죠? 아마 2일이 만기일 거예요. 이번 주. 10월 2일.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시장을 볼 때 힘의 세기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금요일장의 하락은 생각보다 강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되지? 목구멍까지 찬 느낌은 있었어요. 지수 자체가. 무슨 소리냐면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지지난주 수요일부터 이미 조정은 시작됐다. 하락 종목이 항상 많다. 시장 내부 에너지 자체는 약하다. 지수는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는데 내부 에너지는 조정이다 이미. 라는 얘기를 지난주 수요일부터 하고 있는데 문제는 시장이 워낙 세다 보니까 유동성 시장이다 보니까 지수 자체는 안 빠지고 있었다고요. 굉장히 강하게. 이날부터 전 조정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뭔 조정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지만 내부를 보면 저는 제 생각이 맞다라고 계속 보고 있었단 말이죠. 굉장히 강했다고요. 근데 이제 추석이란 일정도 있으니까 한 번쯤은 뺄 법도 한데 왜 이렇게 쓰지? 근데 하루에 또 이렇게 몽창 빼버리니까 그쵸? 야 이거는 또 뭐 이렇게 하루 만에 다 빼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하루의 에너지를 보면은 되게 약한 거죠. 금요일 하루 자체는. 근데 이런 힘이 나온 거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환율이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나와서 이런 식으로 새로운 어떤 이슈나 키워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저는 이번에 이런 하락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게 나왔고 때마침 지수는 목구멍까지 차 있네. 다음 주부터 추석 연휴네. 하루 정도는 뺄 수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일견 납득이 돼요. 금요일 날의 하락이. 최근에 힘의 에너지만 감안해서는 굉장히 약했던 거고. 그럼 반대로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또 되게 강한 거예요, 생각보다. 지금 생각보다 약하고 강하고가 지금 하루 상간에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쨌든 그 환율이 다시 재차 반락을 하면서 좀 우려가 가셨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주말에 환율 관련된 그 협상 내용이 조만간 뭐 발표가 될 거다. 이런 립 서비스도 일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어쨌든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냐. 결국 올라간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자꾸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심지어 이 방송도 지금 이 굿모닝 작전에서도 모두 의견이 같지는 않잖아요.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제 생각을 얘기를 하는 방송이니까 제 생각을 얘기를 해야죠. 전 유동성 장세라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애초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스가 나지 않는 노이즈는 전부 단기 노이즈로만 봅니다. 그래서 제가 환율 얘기도 제가 금요일에 한 게 아니에요. 목요일부터 아마 했을 거예요. 환율이 하나 찝찝하다.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금요일에 터진 거예요. 그냥 그겁니다. 그냥 그거기 때문에 이 금요일 하락 요거 하나에 너무 매몰돼가지고 장이 앞으로 빠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되게 위험하다. 그 생각은 되게 위험하다. 라고 저는 봐요. 네.
그 생각이 되게 위험해 보인다라고 봅니다. 시장은 결국 올라갈 것 같은데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더 촘촘하게 보면 그래서 이번 주에 싸게 사는 레벨이 지금일까? 그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라는 생각. 차트로 보면 지금 이 추세잖아요. 요까지만 이제 지수 설명하고 종목으로 좀 넘어갈게요. 지수가 이런 식으로 오랜만에 이렇게 좀 내려가는 각도가 이렇게 형성이 됐었다가 여기 과하게 이제 밀어낸 구간이 이런 구간이 과하게 밀어낸 거고 이런 구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여기서는 지지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리바운딩이 나왔어요. 어디가 저항이겠어요? 일단 이 추세도 있죠. 여기 갭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저항이 보통은 이제 이 자리 요 자리가 또 저항이거든요. 이거 색깔이 너무 많아서 헷갈리죠. 요 색깔을 조금 바꿔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저항이 어떤 자리가 저항이냐면요. 요 자리가 단기 저항이고요. 그리고 요 추세 상단 걸리면 또 저항이고요. 요 갭자리 메꿔도 저항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단기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레벨에 사는 게 과연 싸게 사는 거였냐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가 달린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오늘 아침이면 몰랐지만. 근데 아침에도 이렇게 세게 바로 또 땡길 줄 알았나? 그렇죠? 이해되셨으면 3번 한번 쳐보십시오. 이번 주에 조금 더 싸게 살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보다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지금 뭐 들어가기가 되게 애매해요. 지금 지수가. 아침에 지수 다 땡겨놔가지고, 여기서 지수가 콜록콜록 기침만 해도 종목들 같이 내려올까봐, 뭘 들어가기가 애매하다고요, 제가. 아침에 제가 회원방에서도 계속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매매를 하고 싶긴 한데, 지수를 너무 빨리 땡겨놔가지고. 그리고 사실 이번 주에 반도체를 사는 게 1순위라고 계속 제가 강조를 했을 텐데, 하나마이크론만 계속 올라가고. 그놈의 하나마이크론. 이건 저는 입장은 다르다고 봅니다. 어떤 입장이 다르냐? 예를 들어서 금요일날 그냥 과감하게 여기서 질렀어. 여기서 그냥 과감하게 샀어. 근데 올랐어. 여기서 팔고 다시 자리를 보느냐 이것보다는 전 여기서 산 거는 산 것대로 그냥 둬도 된다라고 봐요. 여기서 산 건 산 것대로 둬도 된다. 오히려 지금 자리가 이제 따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가 고민이 되는 거지. 이미 밑에서 살 입장은 뭐 빠져봐야 여기까지 밀렸다 또 가겠지. 그렇기 때문에 굳이 금요일에 샀는데 오늘 생각보다 많이 올라서 판다? 왜요?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입니다. 이미 산 거는 산 거대로 잘 산 거죠. 잘 산 거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종목들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서, 죄송해요. 금요일날 공방을 원래 11시 반에, 제가 밤 11시 반에 했어야 되는데, 운전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사무실에 왔는데, 12시 조금 넘어서 도착을 했어요, 사무실에. 12시 05분에 도착을 해가지고, 아예 다음날에 도착을 한 거죠. 11시 반부터 원래 제가 방송을 하는데, 하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시간대가 12시가 넘어버려서 이것저것 또 이제 씻고 방송 키고 하려면 12시 한 20분 정도엔 시작을 해야 될 텐데 다 자지 않나요? 그때는? 좀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운전 차 이슈가 좀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종목들로 넘어갈게요. 종목들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한 것 중에 이런 거는 이제 또 상식으로 하나 좀 이야기 드리면, 이제 종목이 이런 추세가 있어요. 이런 채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각도가 위에 있는 추세와 아래에 있는 추세의 각도가 똑같이 움직이는 거, 요거 채널이라고 합니다. 채널.
뭐 막간에 얘기 나온 김에. 그럼 이런 건 뭐예요? 이런 거는 이제 상승 쐐기요. 그림 이렇게 그리면 헷갈릴 겁니다. 빵! 이렇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상승 쐐기요. 그렇죠? 반대는 이제 하락 쐐기요. 뭐 이런 게 있죠. 그런 게 있죠.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뭐 이렇게 내려간다고 쳤을 때 지금 선물에서도 그런데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뭐 깨기도 하고 하겠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쳤을 때 이 자리가 되게 의미가 있는 자리다. 어느 자리냐면 이 자리야. 이 자리. 그리고 요 자리. 그냥 딱 봐도 의미가 있어 보이잖아요.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는데. 요 추세가 시작된 자리. 요런 자리는 이제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는 포인트들이고, 이걸 선물로 돌아와서 보면 지금 가파르게 올라오다가 왜 여기서 주춤주춤 하느냐, 전 이 자리라서 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여기까지는 되게 가파르게 올라왔잖아요. 근데 지금 뭐 1시간째 주춤주춤 거리는 게 딱 이 자리예요. 지금. 그 바로 위에 또 추세 있고 이래서, 그래서 따라붙기는 좀 애매하다. 아 근데 시장 지수 힘 진짜 세네, 딱 이거죠. 지금 이거는 이제 상식으로 알고 계시고, 자 제가 차트 얘기를 많이 하긴 하지만 차트는 부수적인 거예요. 차트는 부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움직이는 거는 어떤 기술적인 요인들도 있고, 가장 직관적인 건 수급이기는 한데, 지금 현 시장을 관통하는 뭐라고 해야 되지? 핵심 아젠다가 뭐냐?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차트를 보기에 앞서서 그게 저는 유동성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이라서 거기에 훼손이 가지 않으면 기본적으로는 다 올라올 수 있다라고 일단 전제를 깔고 보는 게 좀 편할 거다. 지금 시장은 전 약간 이렇게 봐요. 아시겠어요? 지금 핵심 키워드 이거예요. 핵심 아젠다 이러면 이상하다. 키워드라고 해야겠다. 유동성. 유동성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요? 금리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금리 인하부터 출발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어쨌든 지금 시장의 핵심은 이거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정부 정책도 이제 그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좀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이잖아요. 방향성을 그렇게 띄고 있잖아요. 핵심이 이거라고. 실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그 밸류에이션 이런 거 아니라고요. 지금 밸류에이션 뭐 실적 이런 거 아닙니다. 지금 이거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차트라는 건 좀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죠. 요거 하나, 요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여기서 있었다. 지수에서 한번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거. 자, 이거 모양 어떤 것 같아요? 코스닥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뒤에를 알아요. 결과를 뒤에를 아는데, 혹시 이게 보이시나요? 이게 보이시면 한번 1번 한번 쳐보십시오. 이렇게 딱 보이세요? 이렇게? (1번) 네. 이게 뭐예요? 헤드앤숄더죠. 헤드앤숄더죠. 이거 헤드앤숄더잖아요. 헤드앤숄더잖아요. 근데 이게 완성이 된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이게 헤드앤숄더인지 그냥 지나가는 파동인지 지나봐야 알아요. 응? 그 정확도를 올리는 게 제가 뭐라고 했죠? 목선이라고 했죠. 목선.
목선이 요 지점과 요 지점을 그으면 돼요. 이렇게. 이게 목선이라고요. 여기를 깨면 헤드앤숄더. 여기를 깨면 헤드앤숄더. 이해되셨죠? 그리고 흐름 보자고요. 안 깼잖아요. 이렇게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 당시에 가면 저도 실제 이 당시에 그 고민이 있었어요. 이거 헤드앤숄더로 발전할 수도 있는 패턴이니까. 근데 목선 안 깨고 그냥 올라왔잖아요. 그럼 이건 헤드앤숄더는 뭐예요? 기술적으로는 페일저라고 하고 실패됐다고 하거든요. 이건 실패된 패턴이라고요. 유효한 패턴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요. 패턴이라는 게. 지금 헤드앤숄더가 나오기가 어려워요. 목선 자체가 이상하게 형성이 돼 있어서 이건 그런 포인트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차트는 부수적인 거고 계속 특히 패턴은 계속 변화해요. 변화하거든요. 그걸 계속 추적하는 거고 핵심 키워드가 전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차트 얘기를 많이 하는 건 매매하는 측면에서 많이 활용이 되기도 하고 참고가 되니까 얘기를 자꾸 드리는 거지만 사실은 핵심은 저런 거다. 오히려 차트와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은 것들에서 핵심은 사실은 있다. 이거 제가 얘기를 하면서도 약간 횡설수설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자 이제 종목들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얘기했던 종목 중에 오늘 난 그게 제일 세더라고요. 야 13% 올랐네. 에이프릴 바이오. 제가 이제 바이오 보는 종목 중엔 탑픽이거든요. 에이프릴 바이오가. 얘기 많이 드렸을 거예요. 이날 샀어야 되는데. 어제 금요일에 샀어야 되는데. 이 갭상, 이게 이런 거죠. 솔직히 저는 에이프릴 바이오가 없어요. 지금 사야 돼요. 근데 제가 금요일날 왜 안 샀냐면, 뭐 다음 주에 사도 되겠네. 라는 생각이었거든요. 월요일날 사야겠다. 근데 갭이 이렇게 떠버리면 사기가 어렵지. 참, 갭이 왜 갑자기 떠가지고. 약간 닭 줬던 게 지붕 쳐다보듯이 보고 있거든요. 당황스러워서. 근데 포인트는 괜찮긴 했어요, 애초에. 포인트는 괜찮았고, 제가 아마 금요일 방송에서도 소개를 시켜드렸을 거예요. 갭이 이렇게 뜰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지. 다음 주 초반에 저도 살려고 했단 말이죠. 완전 갭이 떠버리니까. 근데 내용은 좋다. 뭐 그런 걸 떠나서, 제 바이오 탑픽은 얘입니다, 사실. 시메스도 잠깐 볼까요? 시메스도 사실 그래. 제가 여기 오면 저 무조건 살 거라고 했었죠. 기억하시면 1번. 제가 이 빨간 박스에 들어오면 저도 무조건 살 겁니다 라고 하지 않았나요? 제가 여기 빨간 박스까지 거놓고 저 가격이 오면 저희도 무조건 살게요 이랬어요. 샀을까요? 못 샀을까요? 못 샀어요. 못 샀다고요. 이건 아침에도 살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못 샀냐면 반도체가 저는 1순위였어가지고 거기에 그것들만 계속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놓쳤어요. 타이밍을. 샀어야 되는데 못 샀어요. 금요일 날은 뭔가 살 수 있는 분위기는 솔직히 아니었어요. 그거는 인정하시죠. 지난 금요일은 뭔가 종목을 사야 하는 거는 물리 각오하고 사야 되는 자리예요. 손이 잘 안 나가는 자리가 맞아요. 지난 금요일에. 다음 주 초반에 근데 좋은 기회에 사야지 딱 이 생각하고 들어오기 좋았던 자리라고요. 화면이 흐린가요? 이거 뭐 진하게 어떻게 안 하는데. 이 뒷단에 있는 종목들이 보고 싶어서 그러시나? 맞습니다. 보이나요? 여튼 그래요. 오늘 아침에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좀 많아서 한스바이오 반등하네요.
LNC도 반등하나 그러면? 반등하네. 야, 일동은 내용이 잘 나왔나 보네요. 뺐다가, 이거 오늘 뭐 데이터 발표. 자, 지수는 저는 조금 내려오는 걸 지금 입장에서는 좀 기다리는 게 낫겠다. 하지만, 결론은 지수 올라갈 거다. 하방보단 상방이다. 라는 거거든요. 역시 반등이네. 이런 뭐. 얼굴이 안 보인다고요? 얼굴이 왜 안 보여요? 잘 보이는데. 자, 종목도 좀 봅시다. 관심 종목 얘기 드린 거 일부만 좀 설명드리면 청담글로벌 9,100원인데 제가 이제 9,000원부터 아마 그날 현재가가 9,300원이었나? 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 어제래. 전거일 9,300원이었나 그랬을 텐데 9,300원부터 9,000원까지 좀 관심을 가져보자. 리스크 관리는 8,500원. 이렇게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9,100원. 근데 이게 금요일날 좀 아쉽긴 했어요. 왜냐면 이제 저 방송 끝나고 12시 넘어서 슈팅 시도가 한번 있었거든요. 9,700원 부근가 9,680원인가? 갑자기 이제 12시쯤에 슈팅 시도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가나보다 했는데 바로 내려와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아쉽긴 아쉬운데 기본적인 골격이 변한 거는 하나도 없겠죠, 당연히. 골격이 변한 거는 없고 언제 슈팅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차트라고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종목들이 오늘 같은 날은 재미가 없을 수가 있죠. 오늘은 이제 반등 시도를 하는 날, 지수 반등 시도를 하는 날이니까, 이렇게 이제 얘네들은 자기 고유의 그냥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그래요. 보면은 이제, 이건 K사인인데, 이것도 이제 얘기 드렸던 거지만, 자, 여기 기준에서 보면, 여기서 따라가 볼게요, 그냥. 다음날, 이제 윗꼬리가 이런 거 왜 달릴까요? 윗꼬리 이런 거. 이런 윗꼬리가 왜 달릴까요? 이런 고점권에 대한 초단기에 대한 의식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 매물도 살짝 있는 거고. 여기 따라가다가 물린 애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꼬리가 달리는 거거든요. 또 따라가 보자고요. 여기선 또 왜 걸렸겠어요? 여기 윗꼬리가 이렇게 걸려요, 이렇게. 차트는 여기서부터는 진짜 이쁘거든요. 근데 다음날 음봉이고 또 밀려요, 이렇게 살짝. 그리고 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이 자리부터는 되게 모양이 이뻐졌거든요. 그럼 이 자리에서 바로 쏠 수도 있고요. 바로 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루 음봉 찍고 쏠 수도 있고요. 이러고 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음봉 2개 찍고 그 다음날 쏠 수도 있어요. 이것까지는 알 수가 없다고요. 이런 디테일까지는 알기는 좀 어려운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무튼 요 윗꼬리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면서 이제 슈팅이 나오는 이런 패턴인 건데, 청담글로벌을 여기에 좀 대응을 한번 대비를 한번 해보면, 얘도 일단 일로 돌아가 볼게요. 여기서 이거 왜 윗꼬리가 나오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 윗꼬리 잡히는 거잖아요. 모양 좋아요. 여기도 모양 좋고. 모양 좋아요. 모양 좋네. 이게 금요일이었나? 이 윗꼬리도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냥. 근데 저게 엄청 뭐라고 해야 되냐. 센 저항으로 보이진 않는다는 거죠. 이제 요거 극복되면 슈팅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 트라이를 계속 할 거고, 이런 데를 돌파하기 위한 트라이를 계속 하겠죠. 윗꼬리가 약간 그래서 달리는 거고, 그게 막 엄청 두꺼운 자리는 아니라서요. 돌파가 되면 또 쉽게 뚫습니다, 그런 건.
30분 그냥 이렇고. 여전히 흐름 좋아요. 여전히 흐름 좋으니까 가격대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 좋고. 오늘은 빠지는 것만 종목 제가 관심 종목을 얘기한 게 많아서 오늘 마이너스인 것만 얘기해 볼게요. 코스텍시스. 코스텍시스. 아, 제가 빨간 박스 여기다 걸어놨는데 그거보다 살짝 밑에네요, 지금. 그쵸? 빨간 박스보다는.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요, 근데? 여전히. 근데 얘는 이런 주식을 확인하고 사고 싶으면 양봉 나오는 날 사야 되는데, 양봉 나오는 날 사는 게 맞거든요? 근데 사실, 양봉이 이만하게 나오면 비싸게 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양봉이 잡힐 수가 있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얘는. 얘는 그게 포인트고, 그 모양에 따라서 여전히, 이 가능성이 열려있는 종목이에요. 이 가능성이 열려있는데, 뭐 아직은 좀 봐야죠.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아무튼 일봉상 뭐 도지 형태의 양봉이든 뭐든 간에 양봉 하나 잡히면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거는 코스텍시스. 그리고 얘는 기본적으로 내용이 괜찮아요. 내용도 괜찮아서 개인적으로는 스몰캡에서는 좀 기대주 중에 하나예요. 스몰캡 IT 쪽에서는 나름 기대주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이름을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꽤 되실 것 같아요. 코스텍시스 같은 거. 뭐 여튼 그런 종목이고. DR텍이 마이너스네. DR텍 한번 볼까요? 좋네요. 뭐 여전히 추세는 살아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파동이 바닥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이 기간이 대략 한 2달 정도 지금 되거든요. 2달 정도 올라왔어요. 이게 파동이 이렇게 전개가 된다고 쳤을 때 이 파동의 길이에 대한 얘기인데요. 올라가는 파동의 길이. 이게 너무 늘어지게 되면, 올라가는 기간이 너무 늘어지게 되면 약간 피로감이라는 게 생겨요. 피로감이라는 게 생겨서 각도가 완만해진다던가 뭔가 좀 갈 자리에서 바로바로 슈팅이 안 나오고 약간 요런 게 있어요. 늘어지면. 얘는 약간 늘어져 가는 감은 없지 않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데 지지 나오는 것도 한두 번이지 벌써 4번째인데 이렇게 되면 약간 늘어질 수는 있어요. 여전히 추세는 살아있어요. 이런 자리만 깨지지 않으면 돼요. 어떻게 보면 눌림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자리죠. 어떻게 보면 지금 자리가. 근데 올라온 파동의 길이가 조금은 돼서 좀 보게. 이게 제가 여기서 얘기 드린 종목이 딱 기억나네요. 여기서 얘기 드렸던 것 같고 시세는 바로 났다가 밀렸다가 더 크게 났다가 다시 밀렸네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뭐 추세가 죽지는 않았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또 빠지는 게 나이백 빠지네요. 근데 나이백은 많이 올랐죠 최근에. 나이백은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정확한 날은까진 대략 뭐 이런 데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정도쯤에서 여튼 많이 올랐고 이거는 알아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오늘은 반등장이잖아요.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오늘 반등장인데 얘는 금요일날 개별 이슈로 강했어요. 금요일날 급락할 때. 오늘 같은 날 좀 쉴 수 있죠. 반대로. 야, 이거 근데 에이펙트는, 야, 이거 조정도 없냐, 잘. IT가 중요한데. IT 사야 되는데. 조정이 왜 이렇게 없냐. 기다리는 조정이 안 나오네. 기다리는 조정. 여기 지금 종목 상담하는 코너는 아니라서 제가 얘기하긴 좀 그러나 네, 미코 지금 30원 올랐는데 마이너스라고 생각하고 한번 얘기해보면 딱 이 자리네? 얘는 딱 이 자리네. 아, 이거 내가 회원방에서 본 거구나. 아,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개별 종목 상담 못합니다. 예, 제가 리딩 안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미코까지만 얘기 드릴게요. 자, 보시면요.
이렇게 고점이 나왔잖아요. 이거를 밑에 채널링을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한번 돌려보면 이 정도가 나와요. 채널링이 대략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걸로 이걸로 칩시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채널링이 나오잖아요. 요거를 복사를 하는 겁니다. 복사를 해서 하나를 밑에 갖다 붙이는 거죠. 이렇게 나와요. 얘는 좀 오늘이 중요하겠는데요? 얘는 오늘이 중요해 보이는데? 오늘은 양봉이 나와야 되는 자리예요. 사실 얘는 기술적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이 회사는 내용이 좋아요. 내용이 나쁘기가 어려운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건 또 있죠. 어떤 게 있냐면 최근에 얘가 이제 그 자회사 중에 그 HRSG 대표주는 얘잖아. BHI잖아요. 얘도 최근에 좀 쉬고 있거든요. BHI도 9월달 들어서 쉬고 있어요. 이렇게 쉬고 있죠. 9월달 들어서 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저는 같이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순수 IT 소부장은 아니니까 미코라는 회사는 이제 산업용 보일러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이제 수소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저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나.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런 회사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아닐까? 결론은 이게 실적 좋아질 게 너무 뻔해서 그래요. 이런 거 너무 뻔해. 그리고 주가도 너무 싸요. 산일정이 또 오늘 이렇게 빠지네. 자, 이제 전반적으로 좀 보면서 관심으로 볼만한 것도 좀 얘기 드리고, 그리고 이번 주에 일정 보니까 AI 일정 많던데. 이번 주에 AI 일정 많아요. 봅시다. 이건 글씨가 더 조그맣죠? 네, 글씨가 더 조그마니까 저걸로 보여드릴게요. 이걸로 보여드리면 글씨가 크게 보이겠다. 이번 주 일정 잠깐 보여드릴게요. 월요일이기도 하니까. 이번 주는 그 시간이 너무 시꺼매가지고. 자, 오늘부터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 이것저것 행사 있고, 일동제약 지금 급등한 게 아마 이거 때문일 겁니다. 임상 톱라인 데이터. 이게 뭐 잘 나왔나 보죠. 쭉쭉쭉 있어요. 여기 보면 오늘 과기통 장관 피지컬 AI 얼라이언스 출범, AI 인프라 정책 방향 국회 토론 지금 하고 있겠네요. AI 주간 개막식이 있어요. 내일은 심지어 AI 뭐 신뢰성 얼라이언스 출범. AI 일정이 이번 주에 많아요. 아무튼 요 AI 주간 개막식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계속 AI 관련된 정부 일정입니다. 이번 주가 계속 AI. 네. 뭐 많아요, 되게. 근데 때마침 추석이네. 좀 아쉽긴 한데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AI 일정을 내가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입장에서는 아쉽죠. 왜냐면 이게 하필 이번 주가 추석이 시작되는 주간이라 아쉽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AI 일정이 많습니다. 이번 주에 정부 일정이 많아요. 정부 일정. 그 출발이 내일 그 AI 주간 개막하면서부터 쭉쭉쭉 뭐 AI 관련된 일정이 많죠. 근데 이게 지금 과연 시장에서 먹힐까라는 의구심은 좀 개인적으로는 좀 있어요. 왜냐면 이번 주는 추석 전주라서 사람들의 관심은 딱 그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관심이 뭐겠습니까? 시장을 좋게 보는 사람과 시장을 나쁘게 보는 사람과
그게 나뉠 수가 있잖아요. 좋게 보는 사람은 언제 사야 되나, 나쁘게 보는 사람은 이제 언제 줄여야 되나 이러고 있을 거예요. 최대한 싸게 사고 싶어서, 최대한 비싸게 줄이고 싶어서, 이거 아니에요? 이번 주는 딱 여기에 포커싱이 다들 돼 있는 거라고요. 왜냐면 어떤 일정이 딱 기준을 잡고 있으니까, 추석이라는 일정이.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1번이세요? 혹시 2번이세요? 여러분들은 1번이십니까? 2번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현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나쁘게 하면 되게 부정적인 언어 같으니까 부담스럽게라고 할게요. 부담스럽게. 부담스럽게 보는 사람은 2번 생각을 하고 있겠죠, 지금. 아, 무섭다. 왜 이렇게 1번이 많아요? 의외로 1번이 많네. 아, 의외로 1번이 그래도 많네요. 네. 뭐. 저도 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저번처럼 한 번에, 근데 저번에 제가 조선주 물어볼 때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조선주 물어볼 때는 모든 사람이 일치했어요. 응? 그때는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조만간 다시 오를 거다 였어요. 그래서 제가 좀 시간 걸리겠구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로부터 거의 3주, 4주 흘러간 것 같은데? 3주 정도? 3주 정도 흘러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내가 이 얘기를 금요일에도 했는데요, 솔직히. 전 1번이에요. 저는 1번이고요. 이건 저예요, 저. 네, 저는 1번입니다. 저는 1번이긴 한데, 근데 이제 이 생각이 있어요. 아니, 아까 지금 보고 제가 딱 그 생각이 드는 게, 반도체 핵심주를 언제 사느냐가 이번 주 제일 중요한 할 일이다 라고 일주일 전부터 제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번 주 월화수목 4일 중에 언제 요걸 사느냐, 이게 제일 핵심이 될 거다 라는 얘기를 일주일 전부터 해오고 있는데, 막상 지난주 금요일 급락 나오니까 생각이 많이들 분산되시더라고요. 하나마이크론, 얘기도 하지 마세요. 머리 아파 죽겠어. 하나마이크론. 제 탑픽은 하나마이크론인데, 얘는 금요일도 올랐잖아요. 빠지지를 않아. 참. 빠지지를 않아요. 저도 고민이 많아요, 이쪽은 지금. 그러니까 저는 지난 금요일에 사실은 더 빠져라 했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왜 하나는 안 빠져? 이랬던 사람이라고. 근데 이제 금요일날 이런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막상 제가 계속 치열하게 체크 계속 하라고 했잖아요. 체크를 계속 하라고 저는 얘기는 계속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올라가긴 했죠. 근데 하나마이크론 말고 나머지들은 금요일에 좀 빠진 거 있었거든요, 꽤. 얘네들을 보는 데 있어서 막상 빠지니까 또 손이 안 나가는 거야, 사람이. 올라갈 때는 반도체가 막 올라가. 반도체 막 올라와요. 반도체 소부장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야 되는데, 좀만 빠지면 사겠는데, 맨날 올라가는 가서 참,
약간 이런 생각들이 이제 하게 된단 말이죠. 막상 빠지면 손이 안 나가요. 근데 이제 손이 안 나가는 건 두 부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더 싸게 사고 싶은 욕심에, 하나는 끝났나 싶어서. 끝났나 싶어서예요. 생각이 이렇잖아요. 여러분들은 1번이십니까? 2번이십니까? 기본적인 생각이. 지금. 아니, 올라가면 손이 안 나간다 그러고, 빠지면은, 못 사겠대요. 그러면은, 빠져도 못 사고, 올라도 못 사면 못 사는 거잖아요, 그냥. 빠져도 못 사고, 올라도 못 사고. 계속 못 사는 거잖아요. 저는 1번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저는 이건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이건 나쁘지 않아요. 예. 2번은 근본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차라리 1번은 뭐예요? 기본적인 생각은 또 그대로라는 거잖아요. 좋게 계속 보니까. 그래도 조금 더 싸게 사고 싶은 욕심이라는 게 있는 거지. 근데 2번은 아예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생각이 왜 바뀌었는데? 아, 그전엔 좋아 보였는데, 왜 생각이 바뀌었어? 바뀐 이유가 뭔데요? 이게 중요한데, 생각이 바뀐 이유가, 단지 하루 급락해서라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전 이거는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좀 맞지는 않다. 그러니까 생각이 바뀐 이유가 단지 시세 때문이라면 전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시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주식시장에 있는 이상 시세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오케이, 인정이긴 한데, 근데 이제 이번은 반도체긴 한데 계속 이런 섹터는 바뀔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할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래서 얘네를 왜 좋게 봤는지 차트 말고 그 근본을 한번 계속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이제 섹터가 부각이 될 때도 마찬가지. 지금 반도체는 당위성이 너무 좋아요, 사실은. 그 당위성이라는 게 AI도 좋고 레거시도 좋고 다 좋아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지수가 삼전하고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올라가요. 근데 지금은 유동성장인 것 같아. 지수 올라갈 것 같아. 이건 너무 당위성이 좋아요, 지금. 여러모로. 소부장 움직인 지 한참 됐어요. 이번에 거의 진짜 오랜만에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소부장 움직이는 거? 진짜 한참 됐다고요. 그래서 결론은 오늘 월요일이죠. 화수목 중에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저는 여전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따라가는 거는 저는 일단은 반대입니다. 일단 지금은 조금 애매해 보여요. 오늘 지수 오를 만큼 오른 것 같아서 일단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전반적으로 종목들 한번 좀 훑어보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화장품 이런 거 아마 이제 추석 지나고 나면 실적 시즌 나올 거거든요.
전 기본적으로 추석 전에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전 추석 전에 사는 게 유리해 보인다라는 입장입니다. 왜냐면 지금은 강세장이니까요. 지금은 강세장이니까 추석 전에 주식을 사는 게 무조건 유리해 보인다. 저는 그러니까 화장품, 그냥 달바글로벌 딱 얘기를 하면, 전 달바글로벌, 10월 중순 이후에 볼 생각이에요. 10월 중순 이후에 볼 생각입니다. 얘가 3분기 실적 별로일 것 같더라고요. 딱 그때 사면 딱 좋을 것 같은데, 10월 중순, 10월 말. 이럴 때 한번 보려고 하고, 차트는 아직 준비는 안 됐어요, 이거는. 근데 이제, 수급들이나 이런 거 봐서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긴 하다, 지금. 엔터 같은 게 가려면, 기본적으로는 반도체장이 조금은 그래도 한꺼풀 꺾여야 되지 않나요? 라는 생각입니다. 엔터 같은 게 가려면 반도체 위주의 그 분위기가 일단 한 번은 꺾여야 엔터주가 조금은 좋을 거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월 2일 이번 주 목요일이 만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옵션 만기. 뭐 나오는 거 없나? 한번 봅시다. 이거는 ELW 보면 보통 나오는데 ELW가 이렇게 항목이 많아졌구나. ELW 전광판. 이런 거 아닌데. ELW를 안 본 지가 한참 돼가지고. 맞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맞을 거예요. 자, 뭐, 딴 데서 찾아봐도 되는데, 이렇게 잔존일이라고 나오잖아요. 잔존일 4일. 이번 주 목요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잔존일이 4일이에요. 보통 ELW라는 상품도 거래가 엄청 많은, ELW 중에 거래가 많은 상품은 대부분 다 옵션 만기랑 지수형 상품은 실제 옵션하고 만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매칭해서 거래가 될 수 있게끔 만기가 같거든요. 지금 잔존일이 4일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거래가 제일 많은 콜이에요, 얘가. 60% 올랐다고요. 야,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이번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채아님은 꼭 우리 방 회원인 것 같네. 제가 제일 열받고 아쉬운 종목이 지금 하나마이크론인데. 이날 샀거든요. 아, 좋아. 이러면서 다 팔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가네. 아, 참. 사기는 기가 막히게 샀는데. 에휴. 종목도 좀 봅시다, 이제. 한번 찾아봅시다. 괜찮은 거. 차람테크. 지금 아직 온디바이스나 이쪽으로는 매기가 안 온 것 같아요.
차세대나 제주. 제주는 좀 올랐네. 그래도 정말 아직 아니고 인텍. SK. 이제 미코 같은 건 제가 예전에 매매를 좀 해봐서 아는데 이거 은근히 안 갈 것 같으면서 가고 막 그래요. 좀 아무튼 움직임이 깔끔하진 않아요. 항상 이 올라갔을 때 과정들을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 그래요. 보세요. 여기까지는 아주 베스트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민다고? 오케이, 여기 저점이니까. 돌렸다. 아, 이제 가나보다. 이제 가네. 이제 가겠네. 딱 그 자리거든요, 여기가. 근데 주가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까지 밀어요. 야씨, 이제 가겠네. 이랬는데, 여기까지 밀어요. 아, 이거 뭐냐? 이거 횡보가 더 길어지나? 그랬더니 고점을 또 뚫어버려요. 뭔가 움직임이 조금 변태스럽긴 해요, 얘가. 앞전에 제가 매매해봐서 기억이 나요. 근데 결론은 우상향이에요. 근데 이게 딱 다 지나고 나서 보면 결론은 그냥 우상향인데. 근데 아무튼 그렇더라고. 미코가 조금 움직임이 이게 종목마다 그런 게 있어요. 보면 깔끔하게 기술적으로 탁탁탁탁탁 이거 티키타카가 되는 애가 있고 티키타카가 안 돼가지고 그냥 막 터프하게 그냥 이제 가겠다 싶으면은 꽂아버리고, 아유, 이거 언제 가나 싶으면은 갑자기 장대양봉을 그냥 막 쏴버려가지고, 당황스럽게 만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게 약간. 근데 회사 내용이 너무 좋아요. KNR 로보티즈, TXR, 라우 로보틱스, TXR. 잠깐만, 이것도 자리는 좋은데. 움직였구나. 수급이 왜 이렇게 저 종목 좀 찾아볼게요. 지금 11시 좀 넘었죠, 이제. 종목 좀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화장품 얘기하다 좀 말았는데요. 저는 화장품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사실. 화장품은 지금 되게 싸다라는 생각도 강한 편이고요. 문제는 지금 시장이랑은 안 맞는다. 딱 그거고요. 그래서 이번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추석 이후에 그때 주가 움직임 봐서 좋은 가격에 사놓으면 한 11월에 되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섹터 중에 하나가 화장품인데 오늘 APR이 좀 올라오네. 예. APR은 심지어 고점이네. 와. 빠지질 않았네. 달바만 빠졌구나. 또 화장품 나쁘지 않아요. 지금 다른 섹터에 묻힌 거죠. 다른 섹터에 묻혔어요, 지금. 하지만 나쁘진 않다. 잠깐만요. 오늘 진짜 아까 원익도 원익이 어떻게 됐어 혹시? 8%. 데이터가 얼마나 좋길래 상한가 같냐? 많이 줬나 보네. 4주 최대 13.8. 근데 일상 탑라인으로도 저렇게 가네요. 와.
근데 지수는 어때요? 지금 제가 방송하고 나서부터는 지수가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별로. 10시부터는 조금 빠졌네요, 오히려. 쉬고 있죠, 지수가? 코스닥도 10시가 딱 고점이었어요. 10시부터 쉬고 있습니다. 그 증시 일정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증시 일정을 찾고 싶으신가 본데, 이거는 검색을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왕도가 있겠습니까? 이 일정을 하나하나 찾는 거는 검색인데, 그냥. 증시 일정 어떻게 찾느냐. 그냥 검색이에요. 이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냥 구글링인데? 검색해서 찾는 거예요. 어떤 이제 좋은 사이트가 있는지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그 사이트에서 하나에서 긁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저는, 제 직원이, 저 일을 해요. 예, 예전에는 제가 했었는데, 제가 이걸 직원한테 맡겼어요. 맡겨가지고 제 직원분이 이걸 다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떻게 이런 데서 찾고 저런 데서 찾고 이런 거를 다 전수를 해주고, 전 약간 신경을 껐어요. 전 신경을 껐어요. 근데, 그건 있어요. 정부 부처 일정이라고, 이걸 한 일요일? 토요일이나 일요일쯤에 정부 부처 일정이라고 구글링을 해보면, 요거 구글링 해보면, 요거는 다 나와요. 요거. 그 정부 일정들은 여기서 다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아셨죠? 아셨어요? 여기서 정부 일정은 한 번에, 요 키워드가 중요해요. 정부 부처 일정 이렇게 치면 나와요. 예. 요 키워드. 요걸 필요로 했구나. 나머지는 다 그냥 구글링입니다. 아셨죠? 정부 부처 일정. 지금 11시 10분인데, 그래도 끝나기 전까지 관심 가져볼 만한 거 하나는 드리고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SK DMD는 왜 그런 거야? 그냥 기왕이면 IT가 좋기는 한데, ISC 롱도 힘이 좋구나. 잠깐만요.
근데 인텍플러스는 기회를 줬었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체크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아, 이 정도 내려왔으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슬슬 매수 대기 타도 되는 자리였거든요. 아, 참 묘하게 근데 이것도 참 신기해요. 기준선 바로 올리자마자 양봉 뜨네요. 의외로 이런 거 많아요.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딱 이날 기준에서 봐서는 월요일날 사야지, 이쯤에서 사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월요일날 딱 장을 열었는데 갑자기 월요일날 이 회색선이 여기까지 그냥 올려 붙여놓고 여기서부터 그냥 올라가 버리는 이런 거 은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런 게 일목균형표 보다 보면 그 파동수 계산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자기 차례가 돼서 이제 올라온 거거든요, 기준선이. 그리고 공교롭게 그날부터 반등이 시작되는 약간 그런 것들. 시메스는 아까 몇 프로 갔어요? 14%? 아, SW 많이 갔네. 아, 이런 것도 애매하다. 일동은 상한가가 풀렸네요. 일동 제약은 제어수도 좋고 솔트는 다 내려왔구나. 그 오늘 장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 주말에 그 사건 사고가 많았죠. 주말에 그 무슨 불난 것 때문에 화재 건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관련주들을 찾아보려는 또 주말이었다 보니까 그런 움직임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주변에 보니까. 근데 막상 뚜껑 여니까 얘네가 갭이 다 얘네예요. 얘네. 그 저번에 그 지하 주차장에서 불난 거랑 사실 그 관련주가 겹치잖아요. 예전에 청라 그 모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벤츠인가 불나가지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이게 사실 저희 동네였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단지는 아니지만 저는 그걸 많이 봤거든요. 그때 제 주변 사람들도 거기 봉사활동 다니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거기 그 아파트가 다 난리가 났었어요. 아무튼. 근데 그때 이제 주식이 나노팀 같은 게 막 급등했었죠. 이때인 것 같다. 이때 한 1년 됐네 이제. 인테크, 이닉스
이때. 근데 오늘 얘네가 다 갭 뜨고 음봉이에요. 예. 물론 이게 어떤 식으로 이슈가 파급이 될지까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냥 짧게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오히려 약간 보안 쪽에서 관련주가 요 S2W라고 신규 상장주거든요. 얘가 오늘 오히려 움직임이 좋아요. 아침에 살려다가 실패한 종목이라 얘는. 나머지는 그냥 그렇고. 또 뭐 계속 올라가던데. 코니고토. 코니모토도 반등이 나오기 좋은 자리인데, 이게 참 그게 어렵네요. 저는 지금 어쨌든 IT를 사는 게 제일 중요한 시점이라고는 생각을 하나, 오늘 이 시간, 이 시점에 사겠느냐에 대해서는 아니거든요. 아직 조금은 더 기다려보자 라는 입장이라서, 종목을 준다면 단기 매매할 걸 줘야 되나? 그냥 IT를 줘야 되나? 조금 고민은 되는데, 자, 오늘 관심주 드릴게요. 네. 그냥 드리죠, 뭐. 쉬고 말고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대신 가격대를 지금 가격 말고, 지금 가격 말고는 의미가 없잖아. 조금 레인지를 둬서 드릴게요.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마지막 점검이요. 잠깐만요. 자, 오늘의 관심주입니다. 코닉 오토메이션이라는 이제 스몰 캡 로봇 관련 주입니다. 스몰 캡 중에 로봇 관련 주고, 가격대는 현재 아마 2580인가 2570인가 할 텐데, 25에서 26까지 리스크 관리 가격대 24입니다. 이 정도면 뭐, 이 정도면 손절가 뭐 이게 깊지도 않고 딱 적당한 것 같은데. 코닉 오토메이션 봅시다. (2580) 이러고 있죠. 최근에 고점에서 좀 내려온 종목이에요. 얘도 조금은 내려왔고, 사실 요 포인트가 242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포인트 깨지면 손절 간다는 얘기인데, 일단 안 깨진다고 보고 들어가는 거죠. 이런 건 이제 단기로 어디가 걸리는 자리냐면요, 일단 여기가 걸리는 자리예요.
단기로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저 같으면 이렇게 매매를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딱 설정은 이런데 대략 뭐 한 2,550원 정도 맞춰서 매수해서 2,700 정도 가면 좀 익절하면서 가야겠다. 아마 이 생각을 하고 저 같으면 들어갈 것 같고요. 근데 이사는 이제 손절이고요. 저 같으면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건데, 이제 그 이후에 대한 생각은 보통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고 보통 들어간단 말이죠. 원래 들어갈 때.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는 거지, 뒷그림까지 막 엄청 크게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움직이는 속도나, 이제 여기서 분봉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생각을 또 조금씩 수정해 가죠. 그래서 기본 생각은 한 요 정도 생각하고, 만약에 세게 뚫는 그림이면 그 다음은 여기, 그 다음 여기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3,100원, 3,300원 뭐 이렇게까지도 목표가를 단기로 넓혀갈 수 있어요. 근데 손절은 요만큼만 손절해도 돼. 약간 요런 거. 손절이 돼봐야 요건데, 먹을 수 있는 폭은 여기, 뭐 여기 이렇게 놓고 본다면 가성비가 나오는구나. 이런 거는. 얘는 이제 로봇 섹터인데, 이제 최근에 그 현대무백스도 최근에 좀 조정이에요. 이런 것들 올라오면서 근데 얘도 세다. 올라오면서 같이 이제 올라왔던 로봇주입니다. 이제 최근에 보면 아이고. 이제 금투에서 이제 물량도 조금 들어오고 있고, 조정도 좀 받았고, 어느 정도. 근데 이제 뭐 회사 자체는 이렇게 좋은 회사 막 엄청 막 활발한 회사 막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한 회사예요. 부채는 거의 없고, 실적도 없고. 근데 로봇주 실적 있는 거 잘 없죠. 로봇주는 뭐 실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애초에. 그래서 코닉 오토메이션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넣어놓을게요. 청담 잘 올라오네. 근데 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지금 얘기 드리는 코닉 오토메이션보다는 금요일날 얘기 드린 청담이 저는 더 좋아 보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겠어요.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겠지만 되게 성공률이 높지 않나, 이런 차트는? 라는 생각이 드는 차트라서 굳이 저는 이런 걸 더 선호하긴 합니다. 코닉도 좋은데.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설명 이 정도면 됐죠?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제 제가 리딩은 할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 정책상 제가 리딩은 못해요. 리딩은 못하고 못합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가격대, 이게 그냥 소위 얘기하면 손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기까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리딩은 못하니까 수익이 나면 안전마진 알아서들 확보하시면서 매매하세요. 하세요. 자신 없으면 그냥 관심 종목에만 넣어두고 관찰하세요. 아셨죠? 구경하세요라고 해야 되나? 보기만 하세요. 아셨죠? 아셨으면 3번. 이 매일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도 결국은 항상 질문이 많은 건 제가 언급을 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리딩이에요. 근데 제가 리딩을 못한다니까요. 할 수가 없게 돼 있다니까. 근데 그 질문이 제일 많아서 참 어떻게 해야 되나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제발 리딩을 제가 할 수는 없으니 그래서 제가 여러 각도로 그냥 종목만 저는 오늘 이게 관심 있습니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 나름으로는 좀 그리고 목표가보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아셨죠? 목표가는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분할 매도를 하시면 되지. 근데 이거는 좀 중요해요. 이건 좀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자,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또 제 원래 기본적인 생각을 하나만 전달해 드리면 사실 좀 가지구나.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이 샀어요. 매수했어요. 매수할 때 10,000원이라고 칩시다. 10,000원짜리 종목이에요. 목표가가 예를 들어서 11,000원이야. 목표가. 손절가가 7,000원이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을 땐 10%고 손절할 땐 30%면 이게 무슨 뭐예요? 말이 안 되지. 예. 아셨죠? 이러면 안 됩니다. 아니 제가 금요일날 제가 TV 방송 출연하잖아요. 근데 같이 나오신 분들 보고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이런 식으로 다 하길래. 아니 이런 식으로 하길래 좀 깜짝 놀랐다고요. 이러면 말이 안 돼요. 실제 매매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러면 말이 되지. 차라리 이러면 말이 되거든요, 이러면. 아셨죠? 이러면 말이 되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얘기 드린 거예요. 자, 28분 뭐 이러고 있는데, 저는 지수가, 근데 잘 버틴다. 잘 버틴다. 저는 오늘 고점 약간 나왔을 수도 있다라고 오전에 사실 보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 생각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잘 버틴다라고 밖에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잘 버틴다. 이 정도부터 좀 걸릴 거라고 봤는데, 실제 걸리긴 했는데, 가격이 많이 밀리진 않아요. 지수가. 그쵸? 그래서 지금 많이 밀리고 있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생각보다 잘 버텨요. 지금 갭이 위아래로 다 있어요. 예, 갭이 금요일날 급락할 때 나온 갭도 있고요. 오늘 갭상에서 올라간 이 갭도 있어요. 위아래로 갭이 다 있죠. 개인적으로는 여기까지 내려오길 바라긴 하거든요, 저는. 떨어지길 바란다는 게 좀 이상하기는 한데, 여기까지 내려와도 괜찮다라고 봐요. 툭 찍었다가 올라가는 정도면 딱 좋다라고 보는데, 이거 어쨌든 위아래 다 메꿀 거예요, 아마. 위아래는 둘 다 메꿀 거고. 여튼 고민이 많이 되는 지점이네요. 근데 결론은 저는 시장 되게 좋게 본다. 사야 된다. 추석 전에. 문제는 오늘은 좀 올라있다. 오늘 막 따라서 하기에는 글쎄 아직 시간은 좀 있지 않나? 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다. 요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뒷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내일 봬요, 내일.